안녕하세요. 북텔러 남현숙의 인생 책방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소설 연인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 중평 정도의 소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서관에 갔는데 우연히 이 책을 발견을 했습니다. 1992년 국내에서 개봉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죠. 메콩강, 그리고 메콩강을 지나가는 나룻배, 그리고 그 나룻배에 탄 16살의 백인 소녀, 그리고 그녀에게 다가가는 중국인 남자, 그들의 밀회, 정사신, 그런 것들이 떠올랐죠. 저는 이 소설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간결한 문장과 절제된 문체, 그리고 잘 다듬어진 언어 구사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개성적이며 고급스럽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작가인 마르그리트 듀라스는 프랑스의 여류 작가입니다. 연인을 발표하면서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콩쿠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작가 반열에 오르게 되죠. 듀라스는 작품을 통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재현하는 대표적인 작가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소설 연인도 그녀의 어떤 자전적인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인의 여주인공 소녀는 바로 자신을 투영한 인물입니다. 자, 그럼 연인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연인은 어떤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가족 이야기, 그리고 어떤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첫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에 좀 더 집중해서 이 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설레임, 풋풋함, 순수함,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연인에서의 첫사랑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인 소녀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태어나고 베트남에서 자랐죠. 그녀의 부모는 일찍 베트남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 1900년도 초는 단지 인도차이나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식민지였죠.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살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소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어렸을 때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엄마는 충격을 받고 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적인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소녀의 엄마는 전 재산을 털어서 개간지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 그 땅은 쓸모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전 재산을 잃고 자식을 부양하고 생활을 해야 했던 엄마는 초등학교 교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번 돈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죠. 그래서 소녀의 가족은 늘 경제적으로 결핍되고 쪼달리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두 아들과 이 소녀, 그 딸이 있었는데 큰 아들에게만 유독 관심과 사랑을 쏟습니다. 큰 아들이 남편의 자리를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소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어머니를 미워하게 되죠. 소녀는 420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의 호치민이죠. 420에 있는 국립기숙사에서 숙식을 하는데 그 기숙사 밖에 있는 프랑스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녀는 방학 동안에 엄마의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개학을 맞이해서 이제 사이공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남성용 중절 모자를 쓰고 그리고 얼굴은 화장을 하고 속이 훤히 내비치는 마루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앞가슴과 등이 깊게 파이고 민소매이며 또한 가죽 배트를 차고 있었고 굽이 있는 샌들을 신고 있었죠. 16살의 소녀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상당히 조숙해 보이고 육감적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런 소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는 운전기사가 딸린 고급 리무진을 탄 중국인 남자였습니다. 그 중국인 남자는 소녀를 보고 한숨에 빠져들었죠. 그 중국인 남자는 소녀를 리무진에 태우고 사이공의 기숙사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그들의 만남은 시작됩니다. 그 중국인 남자는 소녀를 리무진에 태우고 시내에 있는 자신의 독신자 아파트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처음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죠. 제가 이번에는 그 장면을 한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그에게 말한다.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좋겠어요. 날 사랑한다 해도 다른 여자들을 대할 때처럼 해주세요.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묻는다.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그녀는 그렇다고 말한다. 그곳,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그는 괴로워하기 시작했고 그 점에 관해서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녀가 결코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것임을 이미 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먼저 모르겠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그가 말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는 외롭다고, 그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처참하리만큼 외롭다고 말한다. 그녀 역시 외롭다고 말한다. 무엇 때문인지는 말하지 않는다. 그가 말한다. 아무나 따라가듯 여기까지 날 따라온 거군요. 그녀는 알 수 없다고. 지금까지 아무하고도 방에까지 가본 적이 없느라고 말한다. 그리고 아무 말도 말아달라고. 그냥 늘 하던 것처럼 독신자 아파트로 데려오는 다른 여자들을 다루듯 행동해달라고 말한다. 그런 식으로 대해달라고 간청한다. 네, 좀 특이하죠? 이 소녀의 행동이. 이렇게 두 사람은 그날로부터 주기적으로 이 중국인 남자의 아파트에 들려서 육체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영화를 보면 상당히 그 수위가 높아서 외설 시비까지 올랐었는데 막상 소설을 보니까 그렇게 외설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정사 장면은 슬프고 그리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느껴졌습니다. 소녀는 이 남자와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가족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위로와 어떤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인 남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바로 부자인 아버지가 정해놓은 얼굴도 모르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인 남자는 그 아버지에 대항해서 자기가 사랑을 쟁취할 만한 힘도 그리고 용기도 없다는 것을 소녀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 남자는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소녀에게 말하죠. 그녀가 나의 전부라고. 그러면 소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원한다고요.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지속이 되죠. 그러자 학교에서도 그리고 집에서도 소문이 퍼집니다. 친구들은 그녀를 차학녀라고 부르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습니다. 엄마가 학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도록 터치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중국인 남자는 큰오빠가 진 빚을 다 갚아주고 그리고 이 소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죠. 이 가족들은 그녀를 창녀라고 부르며 경멸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인 남자도 경멸하죠.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중국인 남자가 지불하는 고급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 남자를 경멸하죠. 그는 백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드디어 그들의 이별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소녀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를 붙잡지 못합니다. 그럴 힘도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절망하죠. 소녀는 담담하게 이별을 고합니다. 소녀는 프랑스로 떠나는 배를 타고 남자는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며칠이 지난 후 소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모래에 스며든 물처럼 그 남자와의 이야기는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것이 사랑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자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난 후 그녀가 나이가 들어 할머니가 된 후 파리에 살고 있는 그에게 중국인 남자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끝이 나는데요.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제가 또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몇 번의 결혼, 아이들, 몇 번의 이혼, 몇 권의 책 이후 몇 해가 흘렀을 때 그가 부인과 함께 파리에 왔다.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그녀는 목소리에서 이미 그인 줄 알았다.
그는 말했다. 그냥 당신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녀가 말했다. 나예요. 안녕? 그는 긴장했고 예전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리는 음성 속에서 문득 그녀는 중국 억양을 다시금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가 책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이공에서 다시 만난 어머니를 통해 알고 있었다. 그러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했다. 그는 잠깐 뜸을 들인 후 이렇게 말했다. 그의 사랑은 예전과 똑같다고. 아직도 그녀를 사랑하며 결코 이 사랑을 멈출 수 없을 거라고. 죽는 순간까지 그녀를 사랑할 거라고. 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첫사랑,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어느 날 문득 바람이 나의 허한 가슴을 지나갈 때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첫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연인이었습니다.